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벌써 6월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바깥 활동보다는 집 안에서 소파나 침대에 기대 쉬는 내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누워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나 척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TV를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전문의 선생님과 직접 전화 통화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벌써 6월인데요. 연초에 세웠던 운동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여러 비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부정한 자세가 척추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 가지신 분들은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 여러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시면 S자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굴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셔야지 좋은데요. 특히 이 척추 내로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이 통로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요. 이 척추가 그 신경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S자 몸매 갖고 싶다고 하는데 원래 척추가 약간 S자 모양으로 생겼군요.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인데요. 우선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척추 내로 신경이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넓은 신경 통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 두 MRI 영상은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도 아프고 양쪽 엉치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선을 그어놓은 것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저곳으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게 돼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아프신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두 질환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척추가 우리 등 쪽에서부터 이 꼬리뼈까지 길게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그 통증 부위로 짐작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요. 허리는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천추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가 조금만 나빠져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근데 척추에 어디가 문제가 있나라고 짐작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그 부위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여기서 명심해 주실 것은 허리 통증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척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 한 가지만큼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좀 저리고 아프신 분들도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좀 치료를 미루고 괜찮아지겠지 방치하게 되는 게 혹시나 수술하라고 할까 봐 이것 때문인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두려워서 너무 미루게 되면 간단한 치료를 놓치고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하신 분께서는 꼭 이 점 명심하시고 아프시면 병원을 빨리 가셔야 간단한 치료로 증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도 1단계와 2단계, 3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1단계 치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오시면 이 방법만으로도 좋게 치료가 되니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 1단계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증식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에 해당되긴 하지만 여러 치료를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술만은 좀 두렵고 미루고 무서웠던 분들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많다는 거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허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간단한 주사 치료인데요.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부위에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영양분이 공급되면서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주사 치료는 몇 회 정도, 얼마 간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증식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이후에 내 몸 스스로 그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7번 정도 치료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입원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식주사 치료 받을 때 특징들도 같이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증식주사는 주사기만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요. 흉터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만으로도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무척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연 치유를 이용해서 내 몸의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큰 특징이고 그리고 치료 범위가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이면서도 간편한 치료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실제 증식주사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치료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5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허리만큼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목이잖아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10년째 목 통증을 갖고 사셨나 봐요. 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이제 뒷목과 어깨가 아프고 무거워서 너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신 분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경추 MRI가 되어 있는데 협착이나 디스크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여러 치료를 거듭받았지만 그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네. 이럴 때 꼭 염두에 두실 것이 이 경추를 또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의 손상에 대한 치료인데요. 이 분이 바로 이 경추에 대해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증식주사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받으시면서 정말 신기하듯이 통증이 점점점 좋아졌고요. 6회 치료를 끝낸 이후에 현재는 처음에 그런 통증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편하게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뿐만 아니라 경추에도 치료가 가능한 증식주사 치료 70대 후반 어머님도 받아보셨는데 이분도 목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70대 후반쯤 되시면 여러 퇴행성 변화가 쌓이면서 경추도 여러 부위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뒷목도 아프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팔과 손이 저리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런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나, 근데 수술은 꺼려지고 해서 이제 고민이셨던 분인데요. 이럴 때 바로 1단계에서 3단계의 수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받으시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 내려가듯이 뚝뚝뚝 감소했고요. 네네. 육회 치료가 끝난 이후에 지금은 처음에 그런 통증들이 한 90% 정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좋아질 줄 알았다면 이렇게 10년씩 통증을 묵히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뻐근한데 조금 굽히면 통증이 나아지시는 분들, 또 걸을 때 너무 힘들다가 앉아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시는 분들,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반드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 여러분들은 OBS 생방송 건강콘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먼저 예, 저희가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나이요? 네. 85세요. 80대 중반이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어떤 부분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버님?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약 11년 전에 그 협착증 4번, 5번 그거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러다가 이제 내나 하시다가 이번에 작년 3월 달에 차 사고를 한번 났어요. 네. 제가 신호등 이렇게 대기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아버리고. 네네, 아버님. 네. 그래갖고 그 전에부터 또 이제 허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그 바람에 그냥 허리가 엄청나게 지금 아파갖고 네. 지금 제 이제 아픈 부위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면 괜찮아요. 네네네. 그런데 서 있으면은 약 10분 정도 있다가 네, 아버님. 허리가 자꾸만 이거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네네. 펴지는. 예. 네. 이 허리 부분에 경직이 와갖고 빡 이제 막 그때부터 네네네. 그래갖고는 이제 그게 걸음을 걸어도 100m를 못 걸어요. 너무 왜요, 아버님? 짧아지셨네요. 예, 네. 그래갖고 그냥 경직돼갖고 그냥 팍 빠져갖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무슨 원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일을 안고 서 있어도 한 5분 정도 이제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집니다. 이게 네네, 아버님. 경직되면서. 예. 저는 이제 막 안 굽히려고 이제 막 노력을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하고 다리가 이렇게 주저앉아져요.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진다 이런 예. 뜻이겠죠, 아버님? 예? 다리 힘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아니 풀려서 온 것이 아니라 네네네. 다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저앉아져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구부러져요. 알겠습니다. 네네. 특징이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것이 걸란가를 몰라서 예. 지금 문의를 하는 거네요. 네네. 아버님 좀 전에 화면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예. 이제 11년 전에 이제 허리 4번, 5번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 이후로 한 10여 년 이제 넘게 흘렀는데 시간이 예. 치료를 받은 그 허리 4번, 5번 사이 말고요. 다른 5번 부위들이 조금씩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해서 협착증이 다시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협착증이래요. 네네, 아버님 5번, 말씀하신 6번. 것처럼
서 예. 있거나 걸을 때 허리가 불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좀 구부정해진 자세가 되고요. 그리고 예,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리가 피하고. 뭐 아프고 저리고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아버님처럼 건 없습니다. 네, 예, 아버님처럼 통증도 이렇게 없고. 이제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좀 주저앉게 되는 그런 느낌? 예, 네, 예, 그런 게 오게 그게 안 되거든요, 되죠. 아버님. 자꾸만. 예,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버님. 예. 좀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버님 최근에 예. 정밀 검사를 좀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다니던 그 병원을 갔더니 네네, 아버님. 수술도 못 오고 그냥 이대로 죽는 날까지는 이대로 이렇게 견뎌나가면서 뭔 주사, 약과 주사를 한 번도 이렇게 예. 갖고 와서 맞으라고 돼요. 예. 근데 아버님 요즘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에서는 이제 90대 중후반의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이제 80대 중반이라고 해서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거 특별히 하지 말고 그냥 주사만 맞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버님. 이게 이제 이 병을 또 자칫 너무 내가 지금 나이가 좀 아버님 생각에도 뭐 내가 85세 나이가 많은데 뭐 좀 미루지 이러시다 보면 정말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제 치료를 정말 그때는 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이제 꼭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밀 검사를 꼭 한번 하시고요, 아버님. 그래서 정말 협착이 어디에 얼만큼 심하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그냥 간단한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이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2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 느끼시는 건 불편감을 없애는 게 좋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 걸어 다녀야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5분, 10분도 못 걸어서 앉아서 쉬어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그게 뭐 1분, 2분밖에 못 걷고 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좀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을 가셔서 정밀 검사를 딱 받으시고요, 아버님.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다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서 네. 뭐 20분이고 30분이고 편안하게 잘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게 좋으니까 좀 미루지 마시고요, 아버님. 85세 나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근데 원장님, 네네. 뭔 약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까? 아버님, 그 약도요, 몇 가지 많이 약을 드시면서 이게 증상이 조절되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아버님. 네. 한두 개 정도 약만으로도 증상이 조절되면 일단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시면 돼요, 아버님. 그래서 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협착이 또 너무 심한 분들은요. 초기에는 약이 좀 듣는 것 같더라도 몇 개월, 한 1, 2년만 지나도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꼭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약을 드시더라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 내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